해양의 변화 해보겠습니다. 해양의 변화. 덩어리가 총 2개. 해수의 성질, 해수의 순환. 난이도는 지구가 원에서 가장 쉽습니다. 둘 다 가장 쉽고요. 시험에 나올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것만 찝어 드릴 거예요. 중요한 내용 쭉 하고 시험 문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해수의 성질에서 3점짜리 문제가 하나 나오죠. 3점짜리. 2점 나올 때도 있는데 3점짜리 하나 나오고, 요거는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대기랑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단독으로는 잘 안 나오고, 나와도 2점짜리. 이렇게 하면은 오늘 수업을 들으면 수능 5점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1시간 투자로 수능 5점 올릴 수 있다. 개꿀이다. 해수의 성질 갑니다. 해수의 성질. 여기부터 보시면 해수의 성질 4개인데 제목부터 봐봐. 제목. 여기다 미니맵 해줄게. 여러분들 미니맵 잘 안 보죠?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미니맵 안 보긴 하지만. 1번 수온 2번 염분 3번 밀도, 해수의 밀도, 바닷물의 밀도 4번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기체양, 용존 기체. 이렇게 4개에 대해서 특징을 학습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수온입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지만 매우 쉽습니다. 먼저 수온의 분포부터 보는데 교재 보면서 할게. 수온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태양 복사 에너지. 당연하죠. 밑줄 절대 긋지 마. 당연한 거지, 그지?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수온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맞다고 하시면 돼. 햇빛 많이 들어와 바닷물 따뜻하겠죠. 햇빛 적게 들어와 바닷물 차갑겠죠. 그러면은 2번도 잠깐 보시면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의 폭. 이것도 당연히 수온 변화가 연안 쪽이 육지랑 접한 부분이 크겠죠. 왜냐면 바다는 비열이 크니까. 바다 비열 크죠. 몰랐으면 써놔. 바다는 비열이 크다. 그죠? 그래서 바다의 한가운데에는 수온이 잘 안 변해. 근데 연안이 뭔지 알지? 그지? 연안은 육지, 바닷가. 육지랑 접한 부분은 온도 변화가 좀 더 큽니다. 육지는 비열이 작으니까. 2번도 쉽고. 3번은 등수온선이 위도랑 거의 나란하다는 얘기인데 1번이랑 똑같아. 그럼 지구가 이렇게 있고 적도가 있으면 이게 적도죠. 그러면 등수온선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여기가 태양에너지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몇 도라고 할까? 30도라고 할까? 바람은 30도. 그러면은 뭐 28도 여기 28도선, 26도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등수온선이 이렇게 가로선이 되겠지. 괜찮아? 왜냐면 태양에너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 그래서 3번까지 됐어. 등수온선은 위도랑 나란. 그런데 4번이 중요합니다. 4번에 별표 치시고 등수온선이 위도랑 나란하지 않은 지역, 이거는 해류 또는 용승의 영향이다. 그래서 실제 자료 보시면 교재에 나와 있죠. 보통은 가로선입니다. 이렇게 가로선들 이렇게 가로선. 왜냐면 위도랑 나란하니까. 그런데 나란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건 왜 그런 거야? 해류가 오기 때문이다. 해류가 오기 때문에. 또는 여기서 찬물이 올라와. 이런 걸 용승이라고 하죠. 심해에 있는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거 용승.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양, 심해에서 찬물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4번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엔 얘가 나옵니다. 연직 분포. 중학교 때도 했던 수온의 연직 분포가 시험에 나오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깊이에 따라서 수온을 조사합니다. 수온. 그런데 해양학자들은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태양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죠? 처음 생각.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태양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치? 근데 실제로 관측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그죠? 여기는 오케이. 왜 온도 떨어진다고? 태양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죠? 근데 온도가 똑같은 층이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 그죠? 여기 왜 그래? 온도 왜 똑같아? 바람이 섞어주니까 혼합층이죠. 그죠? 이거 이름을 뭐라 그래? 혼합층. 혼합층. 바람이 섞어줘서 온도가 똑같아. 여기는 수온 변하는 층, 수온 약층. 수온 약층. 수온이 변하는 층. 왜 온도가 떨어져? 햇빛이 적게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 실내층. 왜 온도가 비슷해? 햇빛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그죠?
여기나 햇빛 거의 안 들어가니까 그죠? 많이 알죠? 심해 햇빛 좀 없어. 세 개로만. 오케이.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시험에는 혼합층이 발달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혼합층이 발달했다. 그래서 뭐 관측 지점 2개 주고 어디서 혼합층 더 발달해 또는 시점 2개 주고 어느 계절에 혼합층 더 발달해 이렇게. 이 혼합층이 발달했다라는 의미는 두께가 두껍다라는 뜻이야. 두께가 두꺼우면 혼합층이 발달했다라고 표현해. 근데 두께가 두꺼우려면 조건이 바람이 세야 되겠지. 바람이 세면 깊이까지 이렇게 바닷물이 섞이니까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하겠죠. 괜찮았다. 바람이 센데 그러면 퀴즈.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 혼합층이 더 발달할까요? 언제 혼합층이 더 발달해? 겨울이겠죠. 왜냐면 겨울이 바람이 더 세니까. 여름은 바람 안 불고 겨울은 칼바람 부니까. 그죠? 저위도랑 중위도 중에는 어디에서 혼합층이 더 발달할까요? 번역하면 바람 어디서 더 세? 중위도. 저위도는 적도 바람도 안 불고 더워. 중위도는 우리나라 엄청 많이 불어. 됐죠? 근데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면 혼합층이 발달했다랑 수온약층이 발달했다의 의미가 다릅니다. 혼합층은 두께가 중요한데 수온약층은 두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온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디랑 어디의 수온 차이냐면 당연히 여기랑 여기의 수온 차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심해층은 햇빛이 안 들어간 건데 내가 어느 지점에서 관측하든 저위도든 중위도든 고위도든 그다음 어느 계절에서 관측하든 여기는 큰 변화가 없어. 수온이 일정하단 말이야.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랑 여기의 수온 차이가 크게 나려면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표시해 볼 건데 이걸 중위도라고 하거든요. 중위도. 흰색을 중위도라고 합니다. 근데 저위도 한번 배워볼게요. 저위도. 이 위에다가 저위도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돼. 표층 수온은 높게. 저위도니까. 그런데 저위도는 바람이 안 불어서 이게 더 얇게. 이렇게. 근데 심해는 똑같아. 저위도든 중위도든 심해에는 답이 없다. 그죠? 알고 있죠? 게임에서도 심해층 뭐 이렇게 하잖아. 그지? 심해에 산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근데 어느 서버를 가든 심해는 다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온도 차이가 많이 벌어지니까 저위도는 수온약층이 많이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저위도랑 중위도를 비교하면 수온약층은 저위도에서 더 발달합니다. 왜? 표층선이 높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름이랑 겨울 중에는 언제 수온약층이 더 발달해? 여름에 더 발달하겠죠. 왜냐면 여름에 표층선이 높으니까. 됐죠? 그래서 혼합층이 발달했다랑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는 뜻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고위도 수온분포 그려보면 고위도는 표층선이 쭉 낮아서 이렇게 돼요. 고위도죠. 좋아요.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수온약층이 안정층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안정층. 그래서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판단하는 건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대기를 통해서 했었죠. 성층권 같은 데는 안정하다고 그랬어.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찬 물 무겁죠. 위쪽에 뜨거운 물 가볍습니다. 그죠? 아래쪽에 무거운 거 있고 위쪽에 가벼운 거 있으니까 섞이질 않아. 대류가 억제된다는 뜻이야. 괜찮죠? 그래서 안정. 물이 이렇게 안 섞인다는 뜻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이거 표현 어떻게 하냐면 표층과 심층의 물질 교환을 억제한다 이렇게 표현 나옵니다. 수온약층은 표층과 심층의 물질 교환을 억제한다.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해에 있는 친구들이 표층으로 잘 못 올라옵니다. 표층에 있는 친구들도 심해로 결국 가죠. 오케이. 수온이 끝났습니다. 수온 끝. 하나 끝. 미니맵 확인. 얘들아 미니맵 확인. 두 번째. 염분 가겠습니다. 염분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바닷물의 농도인데 염분은 두 번째로 중요하고 시험 문제로 나오면 가장 어렵습니다. 많이 나오고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면 염분이 제일 어려워요. 딴 게 너무 쉬워서 염분이 제일 어려워요. 염분에다 써주세요. 염분. 바닷물의 농도. 여기까지 알아두면 2등급 수준입니다.
그런데 1등급 또는 만점을 위해서 이 염분 계산 문제가 가끔 출제가 돼. 염분은 계산 문제가 출제될 때가 있어. 그래서 정확한 정의를 알아둬야 돼.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밑줄 거.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그램수. 근데 염류는 뭔데? 염류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불순물들이야. 예를 들어 제일 많은 게 뭐야? 소금이죠. NaCl. 두 번째 많은 게 염화마그네슘, MgCl2 이런 거. 이런 애들이 이것저것 섞여 있어. 녹아 있어. 대부분 소금인데 소금 말고도 이것저것 녹아 있어. 바닷물 속에. 걔네를 다 합쳐서 염류라고 해. 염류. 그리고 그 염류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한 거잖아. 농도가 큰 거잖아.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를 염분이라고 한다. 농도. 괜찮죠? 근데 이 농도를 정의할 때 정의가 중요해.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그램 주세요. 그러면 단위가 뭐예요? 먼저 단위고요. 오늘 스톤 아니래. 퍼센트야? 농도? 소금물 농도 뭐 퍼센트로 표현해가지고 퍼센트가 아니라 단위 뭐야? 다 써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단위 어떻게 해야 돼? 그램 퍼 킬로그램. 그램 퍼 킬로그램. 왜? 해수 1kg에 들어있는 염류의 그램 수니까. 그램 퍼 킬로그램. 괜찮아? 그죠? 그램 퍼 킬로그램. 얘들아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이거 뭐야? 1초에 가는 거리. 이 뜻이죠? 단위 시간 동안 가는 거리. 1kg 안에 들어있는 그램수. 염류의 그램수. 그래서 예를 들어 바닷물 1kg을 떠왔어. 1000g이죠. 1kg 떠왔어. 딱 떠왔어. 거기에 30g의 소금이 들어있네. 30g의 염류, 소금 같은 애들이 30g 있대. 그럼 얼마야? 30g per kg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다른 단위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게임했어, 게임. 게임했는데 100판 했다고 합시다. 100판. 100판 게임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한 3판 정도 이기죠? 3판 정도 이기죠? 여러분들의 승률을 계산할 거야. 승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0판 중에 3판 이겼습니다. 내 승률은 100분의 3이야. 그죠? 그런데 이거 쓰기 어렵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 여기다가 100을 곱한 다음에 퍼센트 갈잖아. 이거 100분율이라고 하지? 그래서 내 승률은 3%야. 그죠? 익숙하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는 보면 이게 킬로가 1000이잖아. 그래서 1000g 안에 몇 그램 들어있냐잖아. 이거 지금 단위가 쓰기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 여기다 1000을 딱 곱한 다음에 퍼밀 이렇게 합니다. 퍼밀 어떻게? 퍼밀 퍼센트가 아니라 퍼밀 100분율이 아니라 1000분율 퍼밀 이거랑 똑같은 거야. 100판에서 3판 이겼다. 여기다 100 곱하면 쓰기 편하려고 3% 이렇게 하잖아. 승률 3%. 이것도 똑같아. 아까 예시로 들면 바닷물 1000g 안에 불순물 30g 있어. 그럼 이걸 표현 어떻게 한다고? 30퍼밀 이렇게. 근데 이런 단위도 있어. PS 실용 염분 단위라는 뜻입니다. 실용 염분 단위. 다 똑같은 뜻이야. 30 PSU 이게 1kg 안에 30g 들어있다는 뜻이야. 이 세 개의 단위를 기억하시고 다 같은 말이야. 이 숫자 하나를 안 됩니다. 숫자 하나를 외우는 거야. 숫자 하나. 이 숫자 외웁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숫자 외우세요. 바닷물의 평균 염분 35%.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아무 바다 가서 1kg 떠와. 물을 길러와요. 1kg 다 증발시켜. 물 다 증발시켜. 남은 불순물 몇 그램? 35g. 이게 평균이에요. 이 평균 수치는 왜 외워주셔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풀거나 아니면 수능 문제를 풀 때 염분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염분을 계산했는데 만약에 계산했는데 400퍼밀이 나왔어? 그럼 난 실수를 하는 거야. 400퍼밀이 나올 수는 없겠죠. 40퍼밀이겠지. 그래서 내가 어떤 물리량을 배웠을 때 그 물리량의 대략적인 값을 알고 있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보통은 30에서 40퍼밀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사해 같은 경우 들어가니 사해? 엄청 짠하다? 거기는 거의 한 200퍼밀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런 거 매우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은 35퍼밀. 3번 염분비 일정의 법칙. 이거 잠깐 할게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 지금 여기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어느 역에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염분이 35%인 회수야. 그럼 봐봐. 내가 A 해역에서 A 바다 A. 뭐 우리나라 남해라고 할까? 남해 갔어. 남해라고 하자. 예시. 이거 예시야. 내가 숫자 외운 건 아니야. 예. 남해 가가지고 막 조사했어. 1kg 떠와가지고 조사했더니 총 35g이래. 염료가 총 35g이야. 근데 그 중에 염화나트륨이 뭐야?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죠? 이게 27이라고 할게. 27g. 소금 27g.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이게 3.8g. 써야 돼. 3.8g. 4g이라고 하자. 4g. 기타. 다 더하면 35. 이 뜻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동해로 갔어. 동해로 갔더니 이게 40g이래. 40g. 다 더하면. 그러면 남해보다 동해가 짠 거잖아. 그죠? 근데 이게 얼마냐는 거야. 계산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그냥 비례식 세우면 된다. 이게 염분 비율정의 법칙이야. 그래서 보시면 35g 중에 27g이 나트륨이죠. 이게 한 77% 정도 되거든. 계산할 수 있죠. 그죠? 35판 했는데 27판 이거 돼 있었거든요. 대략 한 77% 돼. 그럼 여기서도 40g 중에 77%가 여기야. 비례식 세울 수 있죠. 이거잖아. 27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게 염분 비율정의 법칙입니다. 염분들 사이의 비율은 똑같아. 지금 남해에서 소금이 77%야? 그럼 어느 바다에서든 다 77%다 이 소리. 너무 쉽죠? 괜찮죠? 이게 성립을 안 한다? 문제로 낼 수조차 없어. 네, 여러분들이 편하게 기억해 주세요. 이걸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요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바닷물이 짜고 싱겁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암기는 아니야. 암기는 아니고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바닷물이 짜게 되는 요인은 뭐? 바닷물이 언제 짜질까? 증발이 심하면, 그죠? 바닷물이 막 증발해. 그럼 물이 증발하는 거니까 남은 바닷물은 짜겠죠. 그죠? 근데 반대되는 게 뭐냐면 비 오면 감소하겠죠. 얘네 둘이 세트지. 이렇게 둘이 세트야. 끝났죠? 둘 중에 어떤 게 염분이 증가하고 어떤 게 감소하는지 알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제일 중요해. 증발과 감소. 증발이 많이 되면 바닷물이 짜고 비가 많이 오면 바닷물이 싱거워집니다. 근데 두 번째 세트 보시면 바닷물이 얼어붙어. 빙하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남은 바닷물 어떻게 돼? 짜겠죠. 물 본자가 얼어붙으니까. 그죠? 근데 빙하가 녹아. 그러면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빙하가 녹아서 물이 막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 싱거워지겠죠. 염분 낮아지겠지. 됐지? 이거 두 개가 세트. 너무 쉽지? 그 다음 요거는 따로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육지로부터 담수가 유입돼. 담수가 이제 싱거운 물, 강물. 그래서 담수 유입 또는 육수 유입 이렇게 얘기해요. 육지물 이렇게 죠. 냉면 육수 영상. 담수 유입, 강물은 싱겁잖아, 그지? 강물 막 들어오면은 염분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바다의 한가운데보다 그 연안 쪽에 강물 막 들어오잖아. 그러면 거기가 바닷물이 좀 싱겁습니다. 바다 한가운데가 좀 더 짜요.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요거 여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염분은 뭐에 비례하냐면 증발량에 비례해. 증발이 많을수록 염분이 크다는 얘기가 짜다는 얘기야. 근데 강수에는 반비례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강수가 적을수록 염분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발 빼기 강수. 이걸 한 덩어리로 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세 개주도 주고 점을 막 찍습니다. A, B, C 이 세 지점 중에 증발 빼기 강수가 누가 많아요? 이렇게 물어봐. 번역하면 염분 누가 높아요? 요소이죠, 그죠? 이렇게 섞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여기까지가 하나 더. 그래서 마지막에 맨 밑에 보시면 중위도 고압대에서 표충염분 최대. 밑에 보시면 요거 밑줄 중위도 고압대에서 표충염분 최대. 이거 아열대 고압대 위도 30도죠? 위도 30도에서 표충염분 최대. 이거 했었지? 그리고 담수가 유입되는 연안 지역은 염분 낮고 해수가 결빙되는 극지역은 염분이 높아집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이 그림.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이 그림에서 여기서 상승기류, 하강기류,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나타나고 위도 30도의 특징이 위도 30도를 아열대 멋대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외웠던 그림입니다. 여기 1번이 뭐였어? 저기 3번 2번이 염분 최대, 요겁니다. 염분 최대, 위도 30도에서 염분이 최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지금까지 한 게 1등급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만점을 위해서 그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같이 그릴 거야. 따라 그립니다. 해봐. 기석도 왼쪽이 지금 보여? 북극인가요? 왼쪽이 북극, 오른쪽이 남극. 위도 30도, 위도 30도, 오케이. 뭘 그릴 거냐면 증발량과 강수량을 그릴 겁니다. 증발량 그래프, 강수량 그래프 그릴 거야. 강수량부터 그릴 거야. 강수량. 근데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닌 거야. 외우는 게 아니야. 봐봐. 우리 이미 죽을 때까지 기억해둔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가 부합되고 여기가 부합돼야. 여기가 저압되고 여기가 저압되잖아. 그럼 어디서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적도랑 60도에서 비가 많이 오죠. 그럼 내가 파란색으로 강수 그래프 보니까 B. 적도에서 비 많이 와. 위도 30도에서 비 적게 와. 60도에서 비 많이 와. 극에서 비 적게 와. 그래서 강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미 암기된 사항. 이걸 까고 메모리 할당해서 외운다? 그럼 힘들어진대. 그러면 힘들어진다. 수능뿐만 아니라 인생이 힘들어진다. 외운 거야? 알겠지? 그렇죠? 괜찮아. 인생 사는 데 한번 있었어. 이제 증발 한번 배우게. 증발이 조금 까다로워. 증발 그래프 그릴 건데 증발은 조금 신경을 써야 돼. 적도에서 증발 잘 될까? 잘 되겠지. 왜냐면 온도 높으면 증발 잘 되니까. 그죠? 증발 잘 돼, 적도에서. 근데 이제 위도 30도거든요. 위도 30도에서 증발이 잘 될까? 잘 돼요. 잘 되는데 얘보다 잘 되냐는 거야. 위도 30도. 적도보다 온도가 낮잖아. 그럼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잘 되잖아. 그러니까 증발량이 얘보다 작은 줄 알았더니 증발에 영향을 주는 게 온도만이 아니라 바람이 많이 불수록 증발이 더 잘 되죠? 적도는 바람이 워낙 안 불어. 근데 위도 30도는 중위도에서 바람이 더 잘 불어. 그래서 증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개인데 온도와 바람인데 온도는 적도가 더 높지만 바람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위도 30도가 증발량이 적도보다 더 많아. 이게 조금 까다롭죠. 그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니까 증발량이 줄어서 대략 그린 겁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됩니다. 이 노란색이 증발 그래프입니다. 됐죠? 근데 염분은 저기 썼지만 증발 빼기 강수랑 비례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뺀 값이랑 염분이 비례하는데 그럼 염분이 최대가 어딘 거야?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뺀 여기가 염분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죠? 괜찮아요? 그래서 염분 최대가 위도 30에서 나타난다를 알고 계셔야 되고 이 그래프까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거 좀 따라서 미니맵 확인. 미니맵 확인. 나머지 두 개. 해수의 밀도가 있습니다. 해수의 밀도, 무거운 정도죠. 밀도는 식을 이렇게 씁니다. 밀도는 문자로 이렇게 쓰고요. 부피분의 질량.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무거운 정도입니다. 무거운 정도. 단위는 보통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을 쓰고요. 참고 아까 계산했을 때 물의 밀도를 얼마로 계산했다고요? 1000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으로 계산했습니다. 써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물의 밀도 1000이다. 시험 문제에서 1000 내외로 물의 밀도가 주어질 때도 있고 1 내외로 물의 밀도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계산하는 문제 나올 거야. 그러면은 1000이면 단위가 이건 거고 1이면
아까 했죠? 1이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다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그래프 세제곱센티미터. 오케이. 거기에 밑줄을 긋는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크다. 이건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찬물일수록 밀도가 커. 왜냐면 차가우면 부피가 줄어드니까 밀도가 커지는 겁니다. 공기나 물이나 유체라면 수온이 낮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너무 쉬워. 다 알아. 근데 2번은 밑줄을 그어두셔야 돼요. 여기서 추가된 내용이죠. 짠물일수록 밀도가 큽니다.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찬물일수록 그리고 짠물일수록 밀도가 크다. 오케이. 밑에 그래프가 두 개 나옵니다. 밑에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부터 봅니다. 오른쪽 그래프. 아까 수온했죠? 혼합층, 수온협층, 심해층, 수온. 그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커져? 그러면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죠. 밀도가 높으니까 밑에 있는 거야. 밀도가 크니까. 괜찮죠? 여기서 이렇게 밀도가 변하는 층이죠. 여기다. 대충 그랬지? 예, 필기합니다. 밀도가 이렇게 변하는 층이죠. 여기. 이렇게. 밀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밀도 약층이라고 합니다. 써두세요. 수온 약층이 뭐야? 수온이 급격히 변하는 층. 수온 약층. 밀도 약층이 뭐야? 밀도가 변하는 층. 밀도 약층. 거의 비슷하겠죠. 둘 다. 왜냐면 수온이랑 밀도가 연관이 크게 있으니까. 수온 약층이랑 밀도 약층은 거의 비슷하다. 오케이. 왼쪽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수온 분포 보시면 적도에서 수온이 높고 극에서는 수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그릴 수가 있어. 그죠? 네, 염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밀도는 적도에 있는 물은 가벼워. 밀도가 작아. 근데 극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여기 남극이죠. 극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밀도가 증가해야죠. 왜 증가해? 수온이 낮아지니까 밀도 증가하는 게 맞아. 차가울수록 밀도가 커지니까. 이렇게. 됐어? 근데 뭔가 이상하지, 그 그래프가. 그죠? 왜 그러냐면 가다가 북극 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돼? 북극 쪽으로 가다가 이상하죠? 안 이상해? 이상해야 되는데? 이 이상한 걸 시험해야 되는데? 이상하죠? 왜냐면 수온이 떨어지니까 차가우니까 밀도가 계속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왜 그럴까? 여기 왜 그럴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명준아 왜 그래? 빙하가 녹아서. 그렇죠. 빙하가 녹아서. 그럼 여기서 봐봐.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파란색 밀도 그래프가 수온이랑 반비례 경향이잖아. 거의 반비례 경향인데 여기는 깨지죠. 그 경향이. 왜냐면 이 해역은 염분의 영향이 더 큰 거야. 염분의 영향이 더 큰 거야.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 중에 염분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해역인 거죠. 괜찮아? 준혁아 이거 괜찮아? 이것만 쓰고 자. 이거 중요해. 이것만 쓰고 자. 눈 뜨고 자. 눈 뜨고. 이것만 뜨고 자. 염분의 영향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염분이 어떻겠어? 염분 어떻겠어? 매우 낮겠죠. 매우 낮겠죠. 수온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수온 낮아지면 밀도 커져야 되잖아. 근데 염분이 너무 낮아지니까 밀도가 되게 작아지는 거야. 염분이 왜 이렇게 낮아져? 빙하가 녹아서. 북극에 빙하 녹고 있지 않습니까? 북극곰 막 살도 없잖아. 빙하가 녹으니까 북극 빙하가 녹으니까 염분이 매우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경향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의 경향을 보여주는 최근의 자료입니다. 저거. 오케이. TS 다이어그램 잠깐 보겠습니다. TS 다이어그램.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지구과학을 전공하게 되시면 해양학 실험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해양학 실험. 그럼 해양학 실험은 이게 또 지구과학 수업은 수업을 잘 안 가요. 학기 중에 수업을 잘 안 가고 방학 때 하루만 투자하면 돼. 하루가 아니죠. 방학 때 일주일 정도 투자하면 돼. 일주일 수업 들으면 학점을 주는 거야. 너무 좋죠? 그래서 만에 하나 이걸 신청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 동해바다로 끌려나가서
일주일 동안 못 돌아오는데 거기서 이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바다 위에 그냥 일주일 사시는 거예요. 거기서 관측 기계를 들고 동해바다로 나가서 관측 기계를 물 밖에 던집니다. 그래서 관측 기계가 내려가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관측하게 될 텐데 그 자료 중에 우리가 배운 거는 수온과 염분이 됩니다. 수온과 염분. 수온과 염분을 배워서 이걸로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그럼 관측 기계가 내려갈 때 이 수온과 염분을 계산해서 컴퓨터로 쏴줍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방금 밀도 했잖아. 밀도가 수온과 염분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다이어그램에서 점 하나 딱 찍으면 그 친구의 밀도를 그냥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 다이어그램에서 밀도가 큰 영역이 어디냐면 여기야. 수온이 낮을수록 그리고 염분이 클수록 바닷물이 무거우니까 여기가 고밀도 영역이고요. 이쪽이 저밀도 영역. 그래서 등 밀도선이 어떻게 되냐면 등 밀도선이 이런 식으로 분포하게 됩니다. 등 밀도선. 등 밀도선. 이걸 TS 다이어그램, 수온 염분도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로 관측을 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동해바다까지 가가지고 관측 기계를 내서 던집니다. 내려가면서 관측할 텐데 여기 딱 닿는 순간, 표면에 닿는 순간 점이 하나 딱 찍히겠죠? 그죠? 점이 빵 찍힙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0m 기록이 됩니다. 수심 0m. 표면이죠? 그래서 수온과 염분을 조사해서 딱 기록합니다.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겠어? 밀도 어떻게 되겠어? 밀도 어떻게 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증가하겠죠? 밀도 커지겠죠? 밀도가 크니까 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점이 어디를 향해서 찍혀가겠어? 여기를 향해서 찍혀가겠죠? 여기가 고밀도 영역이니까, 그죠? 그래서 점들이 이렇게 찍혀요. 10m, 20m, 30m, 40m, 50m, 100m, 200m, 250m 이런 식으로 찍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찍혀가는 거야. 고밀도 영역으로. 끝났죠? 그럼 이걸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해석하면 깊이에 따라서 수온 분포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야? 0m부터 50m까지는 수온이 거의 비슷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수온합층이겠죠. 혼합층이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50m에서 250m 정도까지는 수온이 떨어지고 있네요. 여기가 수온합층이고 그 밑으로는 수온이 크게 안 변하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죠? 이런 해역에서 조사를 했던 거예요. 옆에다가 지금 자료 옆에다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줄까요? 지금 그린 건 하나의 예시라서 항상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나오진 않아. 오케이. 됐죠? 미니맵 확인하시겠습니다. 미니맵. 또다시 끝났습니다. 마지막 용전기체 가장 쉬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가장 쉬운. 용전기체까지 한번 해봅니다. 그 교재 보시면 맨 밑에 표랑 그래프가 하나 있죠? 이거를 외우시면 되는데 그려볼게요. 직접 손으로 그릴 거야. 따라서. 용전기체라 함은 바닷물 속에 기체가 어느 정도 녹아있니 이 뜻인데 여기다 메모를 할게요. 이거 너무 쉬워서 교재에서도 뺐는데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클수록 높아.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커집니다. 아니 녹는다는 소리야. 이거 너무 쉽죠? 찬물에 잘 녹아. 사이다 끓여 먹진 않죠, 그죠? 틀릴 수 없어. 틀리면 사이다 끓여 먹어야 돼. 시원한 사이다에 탄산이 많이 녹는다. 그럼 여기에 이 오른쪽 그래프를 잠깐만 볼게요. 오른쪽 그래프 내가 여기다 그릴 거야. 깊이에 따라서 이 용전 기체의 농도인데 산소랑 이산화탄소 두 개만 외우면 돼. 산소랑 이산화탄소 두 개를 외울 거야. 근데 그래프 그리는 거 잘 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온이 낮잖아. 수온이 낮으니까 용해도 어떻게 돼야 돼? 높겠죠. 그래서 기체들은 대부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체 농도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야. 근데 이산화탄소 높아져. 이산화탄소.
산소도 높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돼. 표면이 튀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인데 산소만 표면이 튀는 거야, 표면에. 여기까지 그렸죠? 이 이유가 뭐냐면 1층에서 산소랑 이산화탄소 보면 산소가 많아. 이산화탄소 표면에 젖어. 원인 광합성 때문에. 광합성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 해양 생물들이 광합성을 하니까 햇빛이 여기까지 들어오잖아, 표면. 햇빛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산화탄소는 줄어들고 산소는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층으로 가면 산소는 적고요. 이산화탄소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광합성보다 호흡이 우세하기 때문이겠죠. 햇빛이 깊이까지 못 들어가잖아, 바닥을. 표면까지는 들어가는데 바닥 깊이 가면은 막 어둡잖아. 햇빛이 못 들어가니까. 그죠? 호흡이 우세하죠. 네, 거기다 메모 하나 추가를 해주세요. 여기다. 유기물의 분해 때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 수많은 유기물들이 있는데 뭐 오염물질 아니면은 뭐 해양생물의 사체 이런 거 전부 다 유기물이고 이게 분해될 때 세균이 분해를 하는데 분해를 시킬 때 그 오염물들을 분해시킬 때 산소는 소모하고 이산화탄소가 축적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지구과학에 실려 있었지만 빠져가지고 결론만 가끔 나옵니다. 써주시고요. 마지막 신층 보시면 둘 다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둘 다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써있죠. 극지방에서 차가운 해수가 하기 때문인데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전 세계 바닷물은 막 여행을 하다가 북극 또는 남극으로 가면 매우 차가워져. 그럼 차가우면 어떻게 되냐면 용해도가 커져서 찬물에 있는 기체들이 많이 녹아들어가. 그래서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들어간 상태로 쭉 내려갑니다. 심해. 심해에 물이 있다는 건 어딘가에서 공급이 됐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극지방까지 간 해수가 심해까지 내려가. 너무 차가워. 내려갈 때 얘네들을 많이 머금고 심해로 내려가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극지방에 이렇게 많다. 아니, 깊은 이 심층에는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많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 표를 먼저 암기하시는 게 1번. 1번. 그런데 여기서 함정카드는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나온 함정카드는 뭐냐면 퀴즈. 이 자료를 보고 대답합니다. 깊이 50m에서 산소가 많을까요? 이산화탄소가 많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톤 아일랜드 50m 깊이에서 산소가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똑같아요? 50m 깊이가 어디야? 여기가 200이고 여기 100이고 50m 이 정도? 50m 깊이에서 산소가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그러면 산소가 여기고 그죠? 이산화탄소가 여기니까 산소가 많아요?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왜냐하면 산소는 농도가 어떻게 돼? 1, 2, 3, 4, 5, 6 근데 이산화탄소 어떻게 돼? 45, 47 축이 다르다. 그치? 축이 다르다. 클래스가 다른 거야. 근데 항상 문제를 이렇게 이딴 식으로 그치? 그래 하나에 더 누가 더 많다고 해야 돼? 이산화탄소가 항상 많다고 하셔야 합니다. 이게 주의사항이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표로 정리된 참고서, 수많은 참고서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많다 적다는 둘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끼리 비교하는 거야. 얘네들끼리 많았다 적었다 많아진다는 소리고 여기는 적었다가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전 깊이에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요. 질문 있는 사람? 좋아요. 좋아요. 지금 공부를 했는데 같이 1시간 정도, 1시간도 안 되죠? 30분 정도 공부했는데 이 공부 시간을 봐봐. 이렇게 30분 학습을 해가지고 수능 때까지 이걸 틀리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점수를 확보해서 오죠. 그런 친구들은 이 4개를 배웠을 때 이 4개에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 다시 한번 친절하게 해줄게. 원래 이 정도로 친절하지 않아. 거의 떠먹여주는 거야. 수온. 이거 수업 듣는다고 의미 있는 게 아니야. 막 수업 성명 다 똑같아. 뭐가 중요해? 시험에 뭐 나올지 너네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뭐가 중요해? 아까 했지? 등선선은 위도랑 나란한데 나란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 그거는 해류랑 용층의 영향이야. 이게 1번. 두 번째는 연직 수온부터에서 혼합층이랑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라는 의미가 달라. 이게 시험에 나온다. 시험에 나올 것만 알면 되잖아. 그치?
수험생입니다. 회수의 수업이 뭐가 중요해? 네 인생에서. 그죠?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거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정의. 계산 나오면 어려워. 해수 1kg에 들어있는 염료의 그램수, 그램 퍼 킬로그램이야. 숫자를 하나 외우라고 했어. 35%. 왜냐면 왜 외워야 돼? 내가 만약에 계산했는데 35g 내외가 나와야지. 그래야 내가 안정적으로 계산이 된 거야. 만약에 350g 나와서 실수한 거겠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증발과 강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증발 빼기 강수가 염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죠. 세 번째, 밀도. 찬물일수록 짠물일수록 무겁다. 근데 이 밀도는 TS도랑 섞어서 나온다. TS도. 수분, 염분도. 그럼 이 그림 나올 때 어떻게 한다고? 고밀도 영역을 확인한다. 고밀도 영역이 여기다. 만약에 이거 축을 갖고 나오면 고밀도 영역 먼저 확인해야지. 갖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안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고밀도 영역 확인해서 자료를 쓰는 거.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용종기체에서 뭐가 시험에 나온다고? 이거. 서로 약 비교하고. 산소랑 이산화탄소 약 비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당연히 알아야지. 이걸 물어봤는데 만약에 표층 이거 물어봤는데 틀렸다? 그거는 경제 상대 아니야. 걔네는 경제 상대 아니라고 그지? 걔네는 그냥 뭐 5등급 맞는 5등급 맞는 강하게 세게 얘기하겠어. 5등급 맞으면 안 되지 그지? 나도 5등급이 나온 적이 있어. 언어가 5등급이 나온 적이 있었지. 5등급 맞으면 안 되지. 이거 시험에 나올 걸 알아야 돼.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시험에 나올 것까지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가 헬스의 성질입니다. 이거 잠깐 끊었다 갈게요. 잠깐.